자, 설날도 알아봤는데요. 예. 그 다음에 혹시 뭐 또 다른 추석 그러니까 추석. 오봉은 8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보통 3일 휴가인데 이게 원래는 그 음력이었던 거죠. 예.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다 바꾼 거예요. 양력으로. 그렇죠. 예. 명절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음력이었다가 예. 다 완전히, 바꿨어요. 예. 그냥 그러니까 실력으로 바꾼 네. 것입니다. 그래서 13일부터 15일이 그 공식 휴가인데 그래도 조금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 고향을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는 안 가요. 예. 다는 안 가지만 그래도 가는 기본적으로 설날과 오봉절에는 고향을 가는 걸 원칙으로 하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친척을 만나는 길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일본은 그거는 진짜 우리랑 좀 그때밖에- 비슷하네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그 한국과 같이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 해야 되는 제사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 그거는 그 내가 우리 구신점 제사가 차례가 있었는데 되게 그 어른들이 좀 많이 아프시고 그러니까 차례를 이제 그 성당의 미사로 바꿨는데 말씀대로 그게 없으니까 반드시 가야 할 무엇인가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심정이 그러니까, 없죠.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손묘라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일본은 의외로 조산 모시는 것은 잘합니다. 그거는 어떤 사후의 세계라는 게 일본에서는 그 불교가 담당하고 있는데 사후의 세계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신도에는 없어요. 신도는 죽음이라는 것은 땀 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그냥 그 여기 산에 숨어 있다든가 죽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가르친 것이 요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신도예요. 그러다가 불교가 들어와서 사후의 세계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육도윤회라고 해서 하여튼 육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극락 세계로부터 지옥까지. 그래서 그런 사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그런 것은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생겼기 때문에 불교가 그거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묘라는 것도 다 불교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그 지방에 반드시 당가라고 해서 그 절에다가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소속에 어떤 그런 그 절이 있고, 그러니까 일본은 족보가 없잖아요. 족보가 없지만 절에는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다 이렇게 이 사람의 혈통이다 그러면은 그 절에다가 반드시 소속의 절에다가 반드시 매장하고 그 절의 마당에 묘가 있고 뭐 절의 묘가 그 이제 자리가 없어지면 다른 데도 만들지만 기본적으로 절이 그거를 주관하는 그러면 대표님 성은 무도신가요? 예, 성. 무도 성은 도대체 뭘로 증명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족보가 없으면 그렇죠. 뭘 없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따다 와서 제가 무도르면 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이야기 안 했나요? 그 일본의 성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니 못 들은 것 같은데. 일본의 성씨는 원래 성이 없었어요. 일본은. 이 동이족의 문화입니다. 동이족이 원래 그 중앙아시아에 무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런 것도 탄탕하는 그런 스탕하는 그런 나라들은 다 족보가 있고 그 한국과 같이 본관이 있고 동본 결혼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성이 있고 파가 있고 이슬람교 믿는 이슬람교도 믿지만 원래 그 동이족에 그러니까 그 문화가 그렇다. 이슬람교가 나중에 들어온 네. 거고 원래는 동이족의 어떤 조상 숭배가 그건 거예요. 족보가 다 있고. 예, 족보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유교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유교가 아니라 원래 곤자가 그 동이족이에요. 그 손나라예요. 그거 저 중국 애들 싫어해요. 예, 하여튼 그래서 뭐냐면은 하여튼 그런 그 동이족의 문화가 그런 조상을 대대로 이렇게 혈통을 중심으로 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전체성인데 그게 일본에는 안 들어갔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조문이응하고 혼합돼 가지고 그런 거는 안 들어갔고 대신 뭐냐면은 화목하기 위해서 일부러 뿌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내가 신라에서 왔다, 나는 백제에서 왔다 이러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 천안도 성이 없잖아요. 천황은 성이 없습니다. 저는 모르니까. 일본 천황은 성이 없어요. 그게 일본의 원형입니다. 그러다가 그 원래 원형을 따라가기 때문에 전통적인 천황가는 성이 없는 거고 그러다가 천황가가 그 환실이 이렇게 분가할 때 성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사했어요. 그래서 뭐 다치바나라든가 후지와라라든가 그런 다이라든가 미나모토라든가 그런 무사들의 그 원래가 된 다이모들의 성이 성이 되게 기본적으로 귀족이었다가 그런 그
천황에게 받은 성을 이렇게 자랑하고 나중에는 그게 면자라고 그 자기 영토를 나타내는 지명을 성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맞아요.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보니까 그 전에는 또 다른 의미였다. 그렇죠. 성이 바뀌는 거예요. 일본 그래서 사람은 바뀌는구나. 몇 번씩 바뀌어요. 하시바 히데요시였다가 무슨 히데요시가 되고 뭐 나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전통이 있는 무사들도 성이 바뀌는 그 정도니까 성의 개념이 달라요. 한국은 성이라는 것은 혈통 개념이고 당연히 조사님한테 받은 절대적인 것이니까 성은 절대 바꾸지 않고 결혼해도 여자 성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 세계적으로 몇 안 되죠. 한자 문화권, 그 중국 한자 문화권이고 그리고 뿌리는 그 동이족에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이걸 어기면 성을 갈겠다 하면서 성을 두고 맹세하고 어마어마한 그렇죠. 맹세죠. 목숨보다 더 귀한 거니까 그런 것이 일본 사람한테 안 통하는 이유는요. 일본은 성이 원래 없었던 나라고 뿌리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하는 나라였다. 원래가 어디서 건너온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뿌리를 아예 없애야만 화목할 수가 있다. 대립을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성을 없앴고 또 없었고 그리고 그것이 무사들하고 귀족들 6%입니다. 인구의 6%만 성을 가졌던 시대가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면치 유신을 해가지고 근대화를 되려니까 모든 나라는 성이 있다는 것이 있어가지고 평민들 94%가 성이 없었기 때문에 평민들도 성을 가져라는 것이 1875년에 평민성시 필칭 의무령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다 같이 성을 만든 것입니다. 그때 성을 만든 거예요. 진짜요? 야 이제부터 성 갖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기본적으로는 사는 대로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산 밑에 사니까 산 밑산, 야마시다산, 농 가운데 사니까 농 가운데산, 다나카산. 뭐 하여튼 나무 밑에 사니까 나무 밑산, 기노시다산. 그리고 가와베산, 강가에 사니까 강가산, 그러니까 가와베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뭐 그러니까 대잔장이니까 대잔장이상, 그 가지상, 뭐 개 키우기상도 있어요. 일본의 28대 존니 대신 성이 개 키우기예요. 이누카이가 개를 키웠다는 직업이에요. 직업이. 그리고 뭐 하여튼 그 가게 이름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다 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 그 못 배운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못 만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을에 그 좀 학식이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성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너는 간장상, 소금상, 설탕상. 진짜요? 말 엉덩이상. 진짜 있는 성입니다. 웃으면 안 됩니다. 코털산도 있어요. 코털산도 있고 그리고 뭐 소곱장산도 있고 소꼬리산도 있고 소똥산도 있어요. 실제로. 그 화장실산도 있잖아요. 이거 유명한 성입니다. 미타라이산 화장실산입니다. 근데 이 웃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본의 아주 귀한 성이니까. 근데 문제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찬시 계명이라든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남의 나라 와가지고 성을 마음대로 바꾸고 그러냐. 일본 사람은 성이 대수냐. 이게 뭐 대단한 거냐. 30년, 그러니까 면치유신 조금 그 내가지고 그 한국을 지배하게 됐는데 하여튼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 지배할 때 3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성이 없었던 나라예요. 당연히 일본과 똑같이 하는 게 무슨 문제냐. 바꾸면 되잖아. 하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물론 잔시 계명으로 남의 나라 성을 일본식으로 바꿨다 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줬고 목숨을 빼는 것보다도 훨씬 또 엄청난 일이었다 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이해를 못하는 거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근거지가 없어요. 야, 성 만들어라. 성 딱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은 정말 한국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문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반성해라 해도 뭐를 반성해야 되는지 창씨 개명 그러면 그게 왜 별이 그런 거죠? 그렇죠. 대표님이 지금 뭐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의 그 잘못을 합리화시키려는 뜻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런 상황. 저도 그렇죠, 사실은 당연히.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의 일본 사람은 성이라는 것은 그 옛날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 혈통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 조상이라고 하는 걸 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내 조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모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계도라는 것을 만드는 그러니까 직업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계도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계도 만들 때 어디 가냐면 절을 가는 거예요. 그 절안에 절에서 기록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다 한반도에서 도레인 출신들이구나 네, 이제 그래요. 나오는 거군요. 그런 것이 일본 사람의 성은 남과 남을 구별하는 개념이니까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이름이 많으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특이한 성을 만들면 하면 나는 코털상이다 하면서 그게 전체 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남과 남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기 위해서 나도 존중함을 받기 위해서 성이 생긴 거지만 한국의 혈통의식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아시면 졸도하실 일이죠. 그건 뭐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명문가가 아니거든요. 뭐 중인 집안인데 그래도 이제 그 근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그렇죠. 대한 자부심. 저희가 이제 고려 말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한 700년 정도 됐는데 아버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자부심인데 좀 코털상이면 그러니까 코털상 아니 웃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진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일본 사람들이 코털상이 있어요. 있습니까? 진짜로 그 인터넷에 나와요. 제 성은 코털인데 그것 때문에 진짜 고역을 많이 당했습니다. 화장실상은 걔는 완전 화장실상은 좀 유명하니까 그래도 쓰레기상도 있고요. 뭐 있어요. 고미상이라고. 근데 그런 것은 바꿀 수도 있어요. 너무 괴로우면 바꾸세요라고. 성을.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진짜 성을 가라는 건 웃기는 얘기겠군요. 뭐 가라. 뭐. 물론 인기 직업 같은 게 예를 들어 수즈키상은 좀 신사에 관련된 좀 인기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수즈키상은 많고 그리고 사토상 뭐 많은 성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김해김씨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름은 저희가 막 불렀던 경우 있어요. 근데 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근데 좀 재밌네요.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선씨가? 그러니까 성은 어마어마하겠네. 한국의 선씨는 참고로 네. 1960년에 그 국세청 조사 때는 158개였어요. 네, 네. 258개, 네. 258개인데 지금은 한 300개 정도, 286개 정도가 전통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막 외국인들이 귀화를 하니까 좀 더 늘어나고 네. 새로운 성이 나오기는 하지만 한 300개 정도가 한국의 선씨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일본은요, 정확히 30만 개입니다. 성이 300개의 나라하고 30만 개의 나라. 이것이 한일 간의 문화 차이라는 거예요. 그 재밌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30만 개. 원래는 29만 몇천 개인데 하여튼 그런 건 다 민속학자가 실제로 다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책도 나와 있어요. 사실은 성이 30만 개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가능하죠. 아니 또 막 만들지 않는 한. 네. 그래서 뭐 재밌는 얘기였고 그 오봉 마주 좀 그러니까 오봉이라는 것은 그런 불교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옥에서부터 나온 아까 지금 왜 얘기를 갔냐면 그 사람의 일을 절에서 담당한다. 그래서 소속한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오봉절에는 절로 가겠네 사람들이. 그렇죠. 절로 가기보다 그 묘지로 가죠. 묘지가 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에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데 있는 것. 이렇게 땅이 한전돼 있으니까 다른 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는 데 가까이에 있어요, 일본에. 묘는. 그렇더라고요. 그 돌 기둥을 세우거든요. 그게 죽은 사람의 몸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뭐 금이 가면은 뭐 조사님이 신기가 불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잘 닦아주고 물을 붓습니다. 근데 물을 붓는 이유가 그 민속학적으로 민족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태어났을 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물로 씻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상징하는 그 물을 보통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을 때에 떠온 그 물가에 가서 그거를 떠서 이렇게 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원래 그 문화적으로 뿌리를 따지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왜냐면은 당신도 이렇게 살아 있었지 않아
여하면서 이렇게 태어날 때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래, 저도 그 드라마에 보면은 물 붓는 거 보고 좀 예. 의아했거든. 예. 전 우리나라에서 술을 붓지만 아, 술을 이렇게 그또 비서 위에 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으로 생각하고 씻어주기 해서 그리고 그렇게. 또 태어났을 때 물을 가지고 자, 그런데 뭐 대표님하고 아까 우리 그 오봉절 얘기했습니다만, 근데 왜 그게 해필이면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다고 8월 15일을 정하신 거예요? 그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중국에 중국에? 그러니까 우라봉절이 있어요. 우라봉제라고. 중국에? 예, 예. 그 우라봉제가 건너온 것입니다. 중국의 그 우라봉경이라는 그 불경에 근거한 것이고, 음력 7월 15일이네요. 음력 7월 15일에 원래 그 중국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실력이 되니까 8월 15일로 바꾼 거네요. 나는 비슷하니까. 예, 비슷하니까. 일본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두 가지 말고는 특별히 명절이랄 게 없겠네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 요즘은 그 하로윈도 있고. 그 우리 애들도 하는 거지만 크리스마스는 뭐 거의 국가 경축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설날 다음에 가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연말 분위기로 이제 가서 같이 가는 거구나. 그렇구나. 뭐 아까 잠깐 재밌는 얘기 하셨는데 그 5월 5일.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다 알지만 일본 사람 착각하는 게 일본은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어린이날은 5월 5일인데 고도모노 히라고, 한국도 어린이날은 5월 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것이 한국으로 건너가는 것이다. 왜냐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이름이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원래는 일본은 단오절이에요. 단오절이 삼부라고 해서 그 쇼부라는 그 꽃 이름인데 그때 그 절에 맞는 꽃이 쇼부예요. 근데 쇼부가 삼부라고 해서 그 무사들이 이렇게 아주 무예를 잘하는 것을 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부가 무사들을 상징하는 날이니까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씩씩하게 자라라 하는 남자아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무사같이 이렇게 잘 하는 그러한 아이가 되라는 뜻으로 남자아이를 축하하는 날이 5월 단오절입니다. 일본에 탕고노 세쿠라고 단오절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남자아이의 날이고 3월 3일이 일본의 여자아이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의 날은 그 희나닝교라고 인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잔시해가지고 그때는 또 복숭아꽃 절이라서 그 복숭아꽃의 절이다, 면절이다 뭐 해가지고 3월 3일에 하고 5월 5일 여자아이의 날, 남자아이의 날. 근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반정한 그 어린이날을 그거는 동학의, 그러니까 천도교 동학의 사상 때문에 물타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 어린이는 그 천이다, 그런 그 인내천 사상의 어린아이를 그렇게 존중하는 그런 그 아동 어떤 인권 사상이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부터 있었고, 그게 처음에는 5월 1일이었어요 정한 것이. 네. 그러다가 어쩌다가 5월 5일로. 5월 1일이 이제 메이데이랑 노동절을 그렇죠, 합쳐서 그렇죠. 겹치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뿌리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월 5일 날은 결국 이제 일본은 그날 단오인데 음력 단오를 그대로 그냥 양력으로 해서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그 뭔가 이렇게 날짜를 정리하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그거 무섭도록 정리해 버렸네요. 그런가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다 모든 게 다 통도치 삶을 다 확 바꿔버릴 정도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때는 변화가 진짜 대단했죠. 왜냐면 무사의 시대로부터 완전 무사가 다 단발이라고 할까? 하여튼 이런 그 상투 같은 거 잘라내고. 산트를 잘라내고 완전히 문화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역을 바꾸는 것 같은 그런 것은 가능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본 사람들이 그때 변화의 에너지를 다 써서 지금 변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때. 뭐 이거 다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진을 다 뺀 거야. 그래서 이제 안 바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본 명절 얘기 참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뭐 귀하 아까 요 책 얘기하셨는데 요 책 얘기를 좀만 더 마무리해서 하면서 요 책이 좀
그 내용이 그 신사 관한 얘기만 나와 있는 건가요? 요. 그렇죠. 이거 뱀 신앙이 세계적으로 어떤 신앙이 있나 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그 대만에도 있어요. 대만에도 바이완족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그 조상이 뱀이다 하는 그런 부족이 있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아니면 마야 문명의 쿠쿠르칸이라는 그 찬조신이 뱀이라든가 날개 달린 뱀이에요. 그거는 그런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일일이 다 검토해가지고 일본은 뱀 신앙의 메카다. 근데 뭐 이제 마무리 해보면 일본은 그러면 진짜 뱀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신기가 있는, 그러니까 신령한 어떤 존재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뱀에 대한 혐오감은 똑같이 있어요. 현대인이니까. 옛날 사람은 그게 없었던 모양이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근데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당연히 혐오스러운 거지만 그것을 좀 어떻게 보면은 신비스러운 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꿈을 꾸면은 복권 사는 거예요. 일본은. 한국은 돼지 꿈이잖아요. 돼지 꿈을 꾸면은 복권 사러 가는데 일본은 흰뱀. 그러니까 뱀의 꿈은 최고의 그 길몽이고, 그 다음에 흰 뱀은 진짜 대박이에요. 그래서 흰 뱀이 나왔다 꿈에 반드시 복권 사라. 아마 일본이 저 습하고 이런 나라였기 네. 때문에 뱀이 좀 많았을 거예요. 많았을 거고, 네. 그리고 섬이라는 것은 뱀이 많은 데고, 그리고 집에 있어요. 집에 있으니까 집을 지키는 어떤 신과 같은. 그럼 말씀대로 뭐 쥐를 잡아주고. 쥐도 잡고 해충도 해수도 잡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신이요.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신사의 금주를 뱀의 모양이었다 이거 얘기는 참 재밌게 다음부터 이제 보게 되면 좀 유심히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사람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 일본 문화를 배울 때, 그러니까 대학교를 중심으로 배울 때 어떤 전문적인 이야기로서 그런 서를 배운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부터 대표님이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아까 지금은 순간 좀 움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통 혼례식의 신랑 신부가 친형. 그 신형 그 해가 질 때 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야 진짜 속으로 마장구 치자니 좀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거 참.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야를 꾸준히 한다는 거는 대표님처럼 이제 그 박사가 되는 거지 뭐 쭉 되면은 그게 이제 끊임없이 샘솟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빨리 뭐 이제 마무리해 보면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심해서 뭐 이렇게 잘 다니지도 못하고 또 우리 모두가 참 더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요. 좀 내년에 빨리 뭐 백신이든 치료제도 나와서 대표님께서 뭐 기회 닿으면 일본에 한번 갈 수 있으면 가서 여러 가지 저한테 보여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 방송을 일본의 뱀 신사에서 하든지 예. 또아리 금줄 딱 밑에서 그렇죠.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예, 좋네요. 그래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2021년에는 그 소해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처럼 우직하게 모든 일이 차분차분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올해 2022년에 여러 가지 어려우셨던 거 잘 털어내시고 2021년에는 니주만큼 우리도 대박이 나서 갑자기 니주를 꺼내시니까. 니주는 한 번도 우리 거의 이제 주문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대박을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2020년에 그 처음으로 해본 것이 줌으로 가지고 다른 나라,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 강의를 들어주고 미국에서 들어주고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주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직접 제가 가야 된다면 못 가지만 그 줌을 통해서 세계의 일본인들이 제 강의를 들어주니까 나름 좋았어요. 네. 예. 아니 이번 기회에 대표님은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야기가 어떤 일정한 팩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어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까 아저씨들이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걸 참고 우리의 얼굴들이 약간 아저씨인 걸 참고 들으면
대표님 얘기 들으면 그게 재밌다는 거야. 어제 저희 아내도 재밌다고 그러더라고. 말씀을. 진짜 이게 예. 그러니까 왜냐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2020년에 부도 대표님 만나서 개인적인 일본에 대해서 또는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됐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무도 대표님도 건강하셔서 우리가 좋은 방송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표님 뭐 덕담 한마디 하시고 우리 끝내시죠. 예, 뭐 2021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즐거운 아주 기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오늘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